사랑하죠. 사랑하신다는 우문의 현답을 주셨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을 대신해서 국내외 언론 여러분들과 잠깐만요. 저기 나 이거 꼭 물어봐야 되겠다는 거 진짜 시간이 지연돼도 이건 꼭 물어봐야 되겠다. 절실하다. 대통령께서 지목 한번 해주십시오. 아니 뭐지 많아요. 밤새려고 네. 그러세요? 네. 저기 얼굴은 안 보이는데 흰 팔. 네, 뭔 말씀인지 한번. 네, 그렇게 안녕하세요. 절박한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화일보 김가혜 기자라고 합니다. 대통령님 어제 그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이 의결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최장 수사기간이 170일이다 보니까 올해 그 6월, 3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통령님 생각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거에는 봄바람조차도 영향을 미치죠. 바람이 세냐, 약하냐, 따뜻하냐, 춥냐, 비 오냐, 비 안 오냐. 모든 게 선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특검은 뭐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떤 측면이든지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특검을 안 하더라도 원래는 합동수사본부 또는 경찰의 수사팀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보기엔 그게 특검이냐 아니냐는 별로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어떤 사람이든지 뭐 나하고 가깝든 멀든 그 점은 분명합니다. 부정부패는 청산하자. 저는 제 평생 부정한 돈을 받거나 부정한 돈을 쓰지 않고 정치적으로 나름 성공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분들 정치하는 분들한테도 그 점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도는 돈으로 매수하거나 또는 부정한 뭐 이상한 걸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지지받을 수 있다. 그걸 보여줬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뭐 저는 피와 가리지 않고 그게 뭐 특검이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원칙대로 엄정하게 수사할 건 하고 진상은 가려서 책임은 엄정하게 물을 건 묻고 또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게 하자는 점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저는 특검이냐 아니면 일반 검찰 경찰이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진짜 억울해서 꼭 해야 되겠다면 해보세요. 자꾸 그러지 마. 뭐 이리 억울한 일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러게요. 제가 아니, 대통령의 한 번만 할게요. 너무 정보가 많아서요. 네네. 이번 남자분으로 네. 여기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노란 두 번째 줄에 뭐 이걸로 마지막으로 하고 네. 그리고 나중에 들어오겠습니다. 사적으로 한번 하시든지 네, 하시죠. 대통령 저는 작지만 정직한 언론 기자뉴스 이준희 기자입니다. 저는 어디요? 기자뉴스 이준희 기자입니다. 기자뉴스. 네. 저도 한 십수년 만에 처음 질문을 대통령께 드려가지고요.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국가보안법 문제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제 그 최근에 통역당 재건 사건 관련해서 언급도 하셨지만 그 억울한 피해자 특히 국보법 7조 관련해서는 이 고무 찬양 조항이 독소 조항으로 여전히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보법 개정이나 이 폐지에 관해서 대통령의 입장 있으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좀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또 저기 유튜브 언론 있죠. 박형광 기자님. 네. 한번 세 분 지금 추가로 좀 더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그건 아직 저희가 논의 중이고요. 지금 세 분이에요? 네, 지금 세 분 계십니다. 우리 박형광 기자 한번. 얼마 전에 이분이 그 유명한 결혼을 하셨습니다. 네, 검소민주다 뉴스공장의 박형광 기자입니다. 결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 참석하려고 신혼여행 미루고 왔어서. 그랬어요? 네, 질문 안 하면 억울할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네. 네.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20대 국정 지지율에서 20대 국정 지지율이 70대보다 낮다라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030 세대의 정치 성향은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서 형성되고 있다라는 분석도 계속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이 그 온라인상의 어떤 가짜 뉴스가
배포되고 있는 것과 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정부 공식 발표보다는 좀 자극적인 정보에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좀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민주당 그리고 저에 대한 지지율이 이제 20대 남자 그리고 이제 60, 70대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서 상대적으로 낮은 건 사실이죠. 그 중에 이제 20대 그 중에서 특히 또 20대 남자 여기는 글쎄 저는 가짜 뉴스 때문이라고는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의 이제 성장 발전이 이제 지체가 되면서 이제 기회 총량이 줄어들었고 청년 세대들의 그 진입이 사회 진입이 매우 어려워졌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이제 20대 남성들은 예를 들면 군복무라든지 또는 뭐 여러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더 심층적 조사에 의하면 20대들이 그 보수적이 된 건 아니고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들을 보면 여전히 진보적이라고 해요. 정책에 대한 선호도나 판단에 있어서는. 그러나 행동 자체는 지금 정권에 대해서 좀 반대되는 경향이 좀 많다. 근데 그거는 뭐 결국 그 정치나 아니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고 기성 체제 또는 기득권에 대해서 저항감을 갖는 게 또 당연하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기회가 없는데 어쨌든 아마 20대들이 보기에는 민주당도 이재명도 상당한 기득권자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항하는 뭔가 이렇게 불만이 있고 또 20대, 10대, 20대는 질풍노도의 시기이기도 하고요. 뭔가 해야 되는데 기회는 없고 너무 힘들고 화나고 또 암울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항 행동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성장이나 발전에 매달린 이유가 그거죠.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성장을 해야 기회가 많이 생긴다. 새롭게 생기는 기회들은 최대한 공평하게 나누자. 새로운 기회는. 이미 있는 것들을 나눌 수는 없어요. 그거는 혁명을 하지 않는 방법이 없습니다. 농지기에 가듯이 뺏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0대 문제는 여전히 어려운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사회 방향도 이제 대대적으로 바꿔 나갈 텐데 바꿀 때 우리 청년 세대들한테 기회를 많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청년 창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취업 중요하죠. 그러나 창업도 새로운 길이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중소기업 스타트업에 기반한 성장, 이 얘기를 하는 이유도 지금 반도체 회사들은 작년의 성과에 따른 올해 상여금? 이것만 몇 억씩이라고 해요. 얼마 전에 저 대학 입시가 있었는데 뭐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방 대학들의 지원율이 확 올랐어요. 또 의대는 떨어지고 공대는 확 올랐어요. 이게 좀 어떤 현상을 말할까?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방향 전환하는데 약간의 성과 신호라고 생각해요. 지방에서도 예를 들면 뭐 과학기술 분야 이런 데는 뭐 경쟁률이 엄청나요. 부산의 해양수산 관련된 학과들도 엄청나게 선호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네, 이런 이제 방향전환이 좀 도움이 되고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예를 들면 대기업과의 이 격차 이런 것도 줄여나가야 되고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성과 남성, 중소기업과 대기업과 이런 격차들도 어쨌든 정책적으로 최대한 줄여 나가려고 해요.
지금 중소기업에 소액 임금 받고는 차라리 실업자를 하지 안 하겠다 얘기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처우도 개선하고 희망도 만들고 회사도 성장 발전할 수 있어서 내 이 회사에서 일하더라도 내 인생도 필 수 있어. 이 회사가 성장 발전하고 나도 성장 발전할 수 있어. 이렇게 믿어지는 사회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죠. 결국 정책적인 노력이 성과를 내야 이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단순히 뭐 설명하고 뭐 가짜 뉴스 단속하고 뭐 또 해야죠. 또 해야 되겠지만 더 근본적인 거는 더 좋은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거. 그게 길이라고 생각합니다.